저는 대학에서 20년간 비뇨기 암을 치료하던 의사였고요. 작년 9월부터 평택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로봇 수술기가 작년에 제가 근무 시작했을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를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개복으로 수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로봇 수술기가 평택성모병원에도 도입이 돼서 지금은 로봇 수술과 개복하는 전립선암 수술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복을 할 줄 아는 전립선암 수술 의사로 좀 알려져 있어서 저한테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번 2분에서 3분 정도 타지에서 개복 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개복 수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복을 하는 전립선암 수술을 할 수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고 비뇨기암 수술을 한 의사 중에 제가 2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저를 가르쳐준 1세대 그런 은사님들급에 해당되는 교수님들도 아직까지도 활발히 진료를 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만 개복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입된 병원의 경우에 그 로봇 수술을 많은 환자들이 선택하다 보니 개복을 원하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개복 수술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저보다 좀 아래 기수에 있는 비뇨기 암을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엔 로봇 수술이 훨씬 익숙한 거죠. 로봇 수술기가 개발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의 전립선암 환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의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 면에서도 그렇게 아주 높은 합병증을 갖고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복 수술한 경우에 요실금의 빈도가 로봇 수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기가 전립선암 환자를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봇 수술은 전립선암 수술에 의해서 개복 수술보다 적은 수술 상처뿐만 아니라 재원 기간을 아주 단축시켰고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이 물이 통과되는 요도와 요도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술 단계가 있는데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실을 봉합을 하면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봉합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소변이 많이 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도가 붙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은 2주에서 3주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로봇 수술은 대부분 일주일 내에는 요도가 붙기 때문에 짧은 재원 기간 그 다음에 뭐 통증 여러 가지 면에서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로봇 수술을 하는 제 방식은 전립선 후면으로 들어가는 레티우스 스페어링이라는 수술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술법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로봇으로 수술한 경우에 소변줄을 뽑고 2시간 동안의 기저귀 무게를 재는데 한 10g 미만, 그래서 5g이나 7g 정도의 그런 소변이 2시간 동안에 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일주일 내에 기저귀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과 한 달 이상의 기저귀를 착용한다는 차이점은 환자 입장에선 체험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간격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같습니다. 로봇 수술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술 수가를 비교해 볼 때 의료보험으로 수술 수가가 낮게 측정된 개복 전립선암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복과 로봇 수술의 차이는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PD님께 이 인터뷰 제안을 받고요. 대학에 봉직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너는 얼마나 많은 개복 환자를 봤느냐.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종종 한 2, 3개월 됐어요. 한 5개월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수들이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한 명도 없었다. 한 3년간 없다가 최근 6개월 안에 결국은 또 한 명이 또 생겼다. 이런 개복 환자가 많이 수가 줄어들고는 있구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의사는 환자가 존재해야 의사가 존재를 합니다. 개복을 하는 전립선암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개복을 할 줄 아는 의사의 수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2차 병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의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택 입원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료에 나아갈 방향을 본다면 저는 이제 의료 자원이 지금은 환자들에 의해서 조금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이고요. 환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언제든 여러 병원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환자의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의료보험 재정도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수 있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복 전립선 환자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자기의 거점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확보가 돼서 환자가 계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된다면 결국은 개복을 해왔던 전립선 암 치료 의사들이 그 술기를 배울 수 있는 수련의들한테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방식의 어떤 의료 자원의 통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내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저처럼 2세대 비뇨기암 의사로서 개복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숙련되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수는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댁 근처에서 개복으로 전립선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치료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지역 거점에서 환자들이 찾아주시면 이제 그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터뷰를 시청하시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